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지금 한기호 TF 팀장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6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 흉악범이라서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기호 의원이 오늘 이제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살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16명은 탈북하려고 했던 북한 다섯 가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위비에 적발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탈북자 2명만 내려오게 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사실관계, 우리가 흔히 팩트체크 그러잖아요. 이 팩트체크 자체를 이제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요, 유엔사에 통보를 하지 않고 유엔사가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말이죠, 국군을 통해서 판문점을 넘어가는 데 필요한 이 개문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당시 에이브럼스 조한비 사령관, 왜냐하면 조한비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이 조한비 사령관이 나중에 추후에 그 보고를 받고요, 엄청 분노했다. 이런 또 이 단독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이 한미 간에 굉장히 큰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 오늘 굉장히 심각한 대치 국면이 있었고요. 또 이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어제에서 오늘 또다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제가 이미 예측을 해드린 대로 겉으로 보면 초강경 대립적인 충돌 국면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서로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작전상의 불가피한 현상일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타협점을 찾아서 평화적인 해결로 갈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어제서부터 쭉 해드렸는데요. 자,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한 6, 7개가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경찰이 말이죠, 처음으로 이재명 관련 이 많은 현안과 관련해서요, 김혜경 법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8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자,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요, 또 지금 이번에 이준석 대표 이번에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경선 때도 말이죠, 많은 비리 의혹들, 특히 대장동 비리가 경선이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불복종을 선언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태를 막을 필요성을 경찰 당국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제 방탄조끼를 딱 입고 대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 출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한기호 의원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이 회의, 3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오늘 3차 회의와 관련해서는요, 탈북자의 증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이 탈북자가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에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거 물론 이 TF 측에서는요, 이미 관련 정보를 국정원이라든가 또 이 경찰이라든가 또 이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초보적인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탈북자의 증언이라고 해서 이미 TF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료하고 대조도 안 하고 비교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언론에 일단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증언 내용이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발표한 건데요, 굉장히 폭발성이 크다. 왜냐면요, 16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살해한 16명은 살해한 것이 아니고 바로 탈북자 가족인데, 이 탈북자 가족은 5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5가족에 16명이 탈북을 시도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종의 브로커로 이번에 강제 북송된 사람들은 브로커로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채용을 해서 탈북을 하려고 했었는데, 배에 타기 전에
이 보위부에게 적발이 돼가지고 탈북이 이제 실패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 탈북한 2명의 경우에는 이 보위부 요원들이요, 이 배 오기 전에 벌써 이제 그런 정황을 알고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탈북자들은 시종 1관, 그러니까 납포된 순간서부터 나는 기순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합심해서 뭐 한두 번 얘기만 했는데 그 진실성은 없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언한 탈북자의 발언을 믿는다면 탈북 브로커들이니까 우리 국내 실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네들이 탈북을 시키려고 했던 무려 16명은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브로커 잡히면 다 죽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탈북의 불가피성을 느꼈고, 그래서 일단 우리 국내로 넘어와서 기순하겠다라는 의사를 납포 순간부터 밝혔다. 이 취지로 보면 이 탈북자의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이 탈북자, 이 잡힌 북송한 2명이 흉악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브로커다, 이거죠. 이게 한기호 의원이 오늘 주장한 내용의 하나예요. 그리고 김책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는 탈북 사실, 북송 사실, 우리 한국에 넘어왔다가 실패해가지고 북송이 되면 북송 사실이 굉장히 금방 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송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3일도 안 돼서 총살당했다라는 소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북자는 말이죠, 이런 소문을 언제 들었느냐, 40일 전에 김책시 주민과 통화해서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강제 북송 문제가 우리 국내에서 이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이 폭발적 이슈로 등장하기 전에 통화를 해서 이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또 이 김책시에서 16명은 그러니까 이제 탈북하려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이 탈북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징어의 자리 배가 17m 밖에 안 되고 17톤짜리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통상 10명 정도밖에 탑승할 수 없는데 어떻게 16명 탈북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2명, 강제 북송된 2명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서 붙들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9명이 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탈북자가 증언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합심을 통해서 확인했을 거다. 그리고 이 탈북하다가 들켜가지고 북한 보위부에 잡혀간 5가구도 김책시에서는 모두 사라졌고 어디로 갔는지는 생사도 모른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탈북을 시도한 5가구 중에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살인범이 아니라고 하는 취재 추가 정황도 나왔는데, 뭐냐면요, 이 보위부가 이 오징어배에 동선하기 때문에 즉 같이 배를 타가지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조업 선박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17톤짜리 오징어 배의 조업 승선 인원은 통상 10명 내외다. 그래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오징어 조업은 더군다나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서 선시에서 지침한다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고, 조업 위치도 선장이 전부 딱 지정해주고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오징어를 잡으면은 이 건조대하고 이 오징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분실을 막기 위해서 감시 위치에서 또 이탈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서 살해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야밤에는 조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잠자는 선원을 끌어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문제에 관한 이제 국정원과 통일부 이 관련 그 당시 관련 이 사안을 다뤘던 부처에서 이 양심 선언자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이 탈북자의 증언 내용에 대한 진실성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취재진들 여러분들께서는요, 특히 국정원 이 관련 신문 내용이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해서는요, 단독 보도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 취재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한기호 의원의 이런 증언 폭로와 관련해서 마침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요,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신문이 날 기념식이 있었어요. 이때 뭐라고 했느냐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요, 이명을 분리신문했는데 이명 진술이 정확히 일치했고 공표에 질려서 두 명이 공교롭게 분리신문에서 16명을 맞췄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성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을 하면서 이 북풍몰이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객관적 사실 제쳐놓고 북풍몰이 이거 하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강력히 원천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검찰 수사야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자, 한기호, 지금 TF 팀장, 제가 아는 한기호 의원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신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어이없는 거짓말로 탄로가 된다? 그러면 정치생명 끝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한기호 위원장이 정치생명까지 걸면서 현 윤석열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의 주장대로 북풍몰이를 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사람이냐?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성품이 아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발표한 사람이 일반 그냥 의원이 아니고 TF 팀장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탈북자의 증언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고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하는 점, 이런 점 등을 보면 이 탈북 증언자의 증언 내용이 사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 차례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이 절차적인 하자도 말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키웠다든가, 또 테러범들한테 씌우는 케이블 타이를 포승했다든가, 또 이 문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했다든가, 이런 것이 일제히 철저한 인권 탄압이고 불법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내 법조계의 보편적 지금 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우리 헌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현행법도 전부 위반한 인권 침해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12조 1항 누구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이라든가 보안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위반했고,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도 위반했고, 또 이 형법상 영장주의와 국외로 이송할 목적의 약취를 금지하는 형법 288조를 위반한 주장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도 씌우지 않는 안대까지 씌운 거, 그리고 케이블 타이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이거를 사용한 거, 이거야말로 명백한 인권 침해고 경찰 특공대가 동원된 것도 편법이다. 이러한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서울시 이종배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인권위에 그제 그러니까 18일 날 진정을 냈어요. 제대로 조사 좀 해달라. 그런데 바로 어제 딱 하루 만에 인권위 조사관이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루 만에 지금 담당관을 정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거 인권위가 각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권위법 32조 제5항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건, 이런 사건은요, 각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20년 12월에 이 건으로 인해서 한변에서요, 진정을 제기했는데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하한 바 있어요. 물론 이제 한변은 지금 항소해가지고요,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요, 이거 각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정인도 각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또 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인신구속과 관련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이 규정도 있다는 거예요. 형법 제123조, 24조, 125조 여기에. 그래서 인권위가 각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상충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위에서는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단 진정이 적수됐기 때문에 조사관이 배정되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향후 조사 방향 이런 거에서는요, 별도로 논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문제점은 바로 뭐냐. 오늘 뭐 대대적으로 여기저기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유관부처에서 그래서 북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북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탈북 이탈주민 보호법,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난민법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강제 북송을 한 건데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 이게 정의용 안보실장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도요, 이 검찰에서 파견된 에이스 검사라고 합니다. 통일부에 의뢰를 했는데, 당시 안보실에서 이거는 위법 요인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철 당시 장관이 묵살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파견 검사는요 북한 관련법 그리고 형사 절차법과 관련해서 굉장한 실력 있는 이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시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에도요 본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아예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수정 보도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요청을 하긴 했는데 요청을 7일날 북한에 보냈거든요. 보내는 날 12시경에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보냈거든요. 3시간 전에야 이 검토 의견이 왔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다 그림이 끄집어진 거, 판짜 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보내는 걸로. 그래서 마지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절차적 하자 같은 것이 문제가 될까 봐서 이 법무부에 형식적으로 면평으로 의견을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법무부도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이탈주민보호법이라든가 모든 법, 범죄인도법이라든가 전부 다 여기에서 이 법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위법이다 복송하는 것은 이러한 의견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의견을 안보실에 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가. 그러니까 이제 제보를 한 중앙일보에만 단독으로 제보한 사람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최종적인 이 결론은 청와대 제출했느냐 안 제출했느냐 이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오리무종 상태인데 일단 검토를 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다만 법무부는요 청와대 탈북어민들을 북송하는 것은 북송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위법성을 다 인식하고서도 북송을 지시한 거 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관해서는 전부 확인할 방침이고 신속하게 절제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엔 사령관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이 말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판문점에서 넘기려면 일단 통일대교에서요 군사분계선까지 세계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세계 관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누가 됐든지 간에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엔사에서는 문서로 달라라고 했는데요. 문서로 왜냐하면 개문을 해야 되는 건지 문서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문과 통과를 요구하다가 결국은 유엔사가 거부를 하니까 말이죠. 현장에 근무하는 국군에게 세계 관문을 열도록 지시해서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나중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쳤냐? 청와대가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게 개문을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참을 또 거치지 않고 건너뛰고 바로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개문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건 완전히 뭐 정전협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강제 북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리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느냐. 그런데 당시 유엔사는요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대우조선 갈등 문제인데요. 이 맞불 농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협력사 측 이 노조하고 그 다음에 금속노조 측하고 하청 이 노조하고 파업에서 이 맞불 집회가 있어갖고 노노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다, 충돌이 우려된다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요 이 하청지의 조합원하고 그 다음에 이 협력사 직원하고 결국은 물리적인 충돌이 이뤄졌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오늘 두 번째로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다.
라는 보도에서요, 사태 해결이 굉장히 임박하다고 봐야 되고,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장관의 협상이 타결되면 격려해주고, 타결이 안 되면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노동장관이 이렇게 연거푸 2번 가는 거, 그리고 노동장관은 그야말로 노동운동 전문가거든요. 노동 전문가. 그래서 이제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저는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를 하고 있죠. 하도 많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풋볼클럽, 그리고 GH 합숙수 의혹,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처가 양평 공지고 이런 수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사건, 이 순서로 수사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보안 수사하고 있는 성남 풋볼 클럽 사건은요, 관련 행정법규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그 양흥 공지구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압수수색을 했고, 양평군청 이외에 다른 공적인 기관에 확인하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집중 검토 지원팀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 판사, 뭐라고 그럴까요? 이 회계사라든가 이 변호사, 이런 분들이 특채로 선발된 현직 경찰관 8명이 4개조로 편성이 돼서 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특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요, 객관적인 증거조사는 다 끝났고 지금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전부 8월 중순까지는 이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김혜경 부인하고 이재명이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8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는 대표의 출마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어대명 아니겠어요? 이 분위기, 경찰이 피의자로 고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표 사퇴를 할 것이냐.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나가는 걸 보면, 그리고 민주당 내 분위기 보면, 이거는 보복사라는 그런 프레임 하에 강력히 저항이 눈에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